2025년 대중음악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K-팝 걸그룹이 현실의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41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고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대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영화 속 가상 그룹의 노래를 현실의 K-팝 아이돌들이 커버하고 팬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룹의 응원봉을 만들어달라고 외쳤다는 사실인데요.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작품 K-팝 데몬 헌터스. 오늘은 이 전례 없는 글로벌 문화 현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경이로운 성공의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바꾼 음악의 힘. K-팝 데몬 헌터스, 즉 캐대언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OST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는데요. 영화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까지 넷플릭스로 끌어들인 정말 강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고 해요. OST의 이런 압도적인 퀄리티 결코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블랙핑크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테디 박 그리고 그래미상 수상 경력의 프로듀서들이 참여해서 가상의 그룹에게 진짜 K-팝 아이돌 이상의 세련된 사운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주인공 그룹 헌트릭스의 타이틀곡 워드는 K-팝 여성 보컬리스트 곡으로는 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스트리밍 3,170만 회, 라디오 청취자 840만 명. 이 기록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완벽한 대중적 성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캐대언의 노래가 3곡이나 동시에 진입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심지어 라이벌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노래는 스포티파이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음악적 성공이 영화의 이례적인 흥행 곡선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데요. 보통 스트리밍 영화는 공개 첫 주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데 캐대언은 공개 5주 차에 오히려 시청률이 역주행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음악을 먼저 듣고 팬이 된 사람들이 그 출처를 찾아 뒤늦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음악 플랫폼과 영상 플랫폼이 서로를 끌어주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신드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던 거죠. 두 번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되다. 엄청난 음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캐대언 성공의 진짜 비밀은 다른 곳에 있다고들 말하는데요. 바로 문화적 깊이에 있다는 겁니다. 내기 강 감독의 핵심 전략은 영화를 가능한 한 가장 한국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해요. 과거 할리우드가 글로벌 시장을 위해 문화적 특수성을 제거하던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죠. 영화의 세계관은 K-팝이라는 현대적 소재에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을 아주 정교하게 결합했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악마를 막는다는 설정, 영혼의 문을 뜻하는 훈문,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한 사자 보이즈, 그리고 전통 탈춤에서 영감을 얻은 악마 디자인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서구 관객들에게는 혼란이 아니라 아주 신선하고 매력적인 세계관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의 선악 이분법적 세계관과는 다른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캐대언의 세계관에서는 악마조차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적인 순환적 세계관이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디테일 또한 정말 놀라웠습니다. 엔서울타워나 한옥마을 같은 풍경은 물론 주인공들이 신라면을 먹는 장면, 김밥을 한 입에 먹는 장면 같은 것들이요. 이게 해외 팬들에게는 강력한 문화적 체험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K라면 점유율이 급상승했고 틱톡에서는 김밥 챌린지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바이럴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캐대언은 증명해낸 거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성 있는 문화적 특수성은 더 이상 진입장벽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독보적인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가상과 현실을 무너뜨린 팬덤의 힘. 캐대언 현상을 완성한 마지막 퍼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팬덤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영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허구의 세계관을 현실로 끌어내며 현상을 증폭시키는 공동 창조자가 되었는데요. 레딧의 K-팝 데몬 헌터스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팬덤의 중심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캐릭터와 세계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고 제작진이 직접 팬들과 소통하는 AMA, 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더라고요. 틱톡에서는 Pop Demon Under 해시태그가 무려 6억 개 이상의 게시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인공들의 춤을 따라 추는 댄스 챌린지에는 ENHYPN, RIIG 등 실제 K-팝 아이돌들이 참여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데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BTS의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캐대언 엔딩을 보고 울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덤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팬들은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를 마치 실제 K-팝 그룹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응원봉과 포토카드 같은 상품을 요구하고 캐릭터들의 포지션을 분석하면서 애니메이션과 아이돌 산업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특히 배우 안효섭이 목소리를 연기한 캐릭터 진우는 정말 엄청난 팬덤을 형성했는데요. 그의 희생적인 서사가 팬들에게 아주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속편의 그를 꼭 다시 등장시켜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팬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가 정말로 실존한다는 강력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팬들의 감정적 투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팬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한류 시대의 시작. 결론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히트 영화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것은 21세기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패러다임을 바꾼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한류 4.0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제작해 전 세계로 수출했던 오징어 게임과 달리 캐대언은 한국의 문화적 IP와 창작자가 글로벌 자본, 글로벌 프로덕션 시스템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소니가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유통했지만 그 영혼은 철저히 한국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영화의 IP 가치는 1조 원으로 평가되지만 제작사는 278억 원의 수익만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는 K 콘텐츠의 위상과 수익 구조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K-팝 데몬 헌터스가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이 제시한 코리아니즘이라는 개념처럼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글로벌 대중문화의 언어로 풀어내는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을 알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콘텐츠의 국적이나 제작사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오직 좋은 이야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